고향 시민들이 모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손바닥 헌법책을 함께 읽고 북토크를 나누었습니다. 육조 보면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잖아요. 사실 나 궁금한데 모든 나라가 다 헌법이 있을까요? 있겠죠. 근데 국가가 우리나라도 없었잖아요. 헌법 만들어진 게 1948년? 아까 네. 예, 7월 10일. 네, 그 전에 3년 동안 없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뭐 전쟁 나고 뭐 정비하고 그러느라 좀 늦은 것 같은데 다음 법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저는 왜냐하면 예. 그 저쪽 이슬람권이나 아랍 이쪽은 그럼 여성들이 이렇게 헌법으로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 히잡이나 이런 거 쓰고 왜 여성에 대한 권리들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어 있는데 만일 이렇게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헌법 소원을 내든 이런 제도적 장치에 기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헌법이 모든 나라가 헌법이 다 그렇게 맞춰져 있지 않겠죠. 예를 들어 법이 남자 위주로. 그러니까 뭐 인도 같은 데도 뭐 태형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뭐 그냥 예. 법은 있는데 전혀 이렇게 국민위주가 아닌 예. 법들. 관습법이 적용이 법이 다 되고. 있긴 있고 있긴 우리 있- 조선 시대는 법 없었어요. 다 양반을 위한 법이 다 있는 거지 이제. 노예는 국민으로 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중동 같은 맞아요. 데는 여자라는 지칭을 안 쓴대잖아요. 물건, 이트라고 표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야 그냥. 그 법이라는 게 거기에 맞춰서 돼 있겠죠, 뭐. 근데 아무튼 이게 세계 인권 선언이 유엔에서 결정한 거고 그 나라가 유엔에 속한 나라라면 유엔이 적고 있는 이 인권 선언의 몇 문항 정도는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15조도 요즘에 좀 15조? 예, 15조 보면 네.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네.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좀 다르게 다가오는 건 국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안에서 좀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아까 여성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그저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있고 싶지 않겠다. 태어났지만 뭐 이런 마음도 좀 들고. 이거 15조는 지금 난민 문제 예. 있잖아요. 난민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조 1항 보면 이 문장은 문장 그 자체를 보면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지지 않을 권리도 있어요. 예, 맞아요. 그게 이제 NGO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저한테 좀 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스템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물론 제도가 중요하지만 그 안에 본질이 좀 잘 돌봐지고 갔으면 좋겠다, 존중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좀 제 근데 안에 있는 거죠. 요 네. 15조하고 엮어서는 음.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 보면 맞아요.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서 결국 제3세계로 가면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끝나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그런 아픈 역사도 예, 겪여 예. 있죠. 그러니까 최일훈의 강단 그거 딱 보고 이 사람은 회피주의자 아니야라고 했는데 어느 국적을 선택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요즘 읽었는데 다시 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요 국가를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국가가 딱히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오히려 난 세계 여기저기 다니면서 잠깐 일해서 잠깐 나한테 소확행 주면 돼. 그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데 제약이 더 많으니까 딱히 해주는 것도 없고 보장도 못 해주면서 내가 왜 이 나라에 세금 계속 내고 이래야 돼? 이렇게도 나온다네요.
그런 부분들이 예전과 다르게 좀 안타깝게 다가온다. 그럴 수밖에 없는 처한 현실이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나라를 잃어보지 저- 않아서 모르고. 제 생각도 그래요. 요즘 애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진짜 나라를 잃어보지 않고 국가로부터 진짜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 네. 그 처해보지 않아서 그냥 좋은 면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네, 이익이 될 자기한테 만한 이익이 거, 되는 네, 편한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한마디 예. 우리나라가 형량이 너무 작은 거를 좀 법을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면 네. 보통 막 100년, 200년 이렇게 형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조두순 작가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형량이 짧아서 그거를 조금 빨리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는지 못하는지 그거가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형량을 좀 근데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법을 하나 형량에 대한 걸 바꾸면 다 같이 그게 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그렇게 제가 좀 들어서 올라간다는 게 어떤 게 그러니까 올라가요? 어떠한 예를 들어서 그런 범죄에 대한 형량을 올리면 네. 그 다른 법들도 다 같이 형량이 올라가야 돼서 형평에 맞게. 네, 약간 좀 그런 게 있다고 들어서 그래서 그런 성범죄에 대한 것들이 좀 과하게 못 올리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바뀌었죠. 어제요. 네, 조두순이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실형은 아니고 구형이 내려졌는데 조두순이 펑펑 울었대요. 자기는 집행유예 정도로 나올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의 통념이 아직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정말 바뀐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무기징역이 내려지면 실제 실형에서는 얼마큼이 내려질지 모르지만 짧게 몇 년은 아니잖아요. 무기징역까지 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범죄에 관한 법률들은 무겁게 내려질 수밖에 없죠. 이 사례가 생기면. 사례가 생기고 네. 근데 법보다 더 무서운 게 네. 저기 공포심. 제가 이제 저기 어떤 사람이 저 아는 분이 네. 이렇게 남녀가 싸우는데 네. 다른 사람이 말렸는데 왜 시비야 하면서 그 사람을 때린 게 아니라 이 반대쪽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을 때려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이 뇌진탕. 그럼 우리는 형량을 굉장히 세게 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 세게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계속 이제 피해자 집에 와서 온갖 식구들이 다 자기 아들 형량 줄이게 이제 그거 해라 뭐 우리 형량 줄이게 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결국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협박을 해서 이쪽에 이민을 간 거예요. 이제 이쪽 너희 자식들 그냥 안 둔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당한 사람이 아무리 법이 있어도 피해당한 사람이 무섭게 구는 사람의 그 공포를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막 해체가 돼. 오히려 피해 당했는데 그 자식들은 그 손주들 생각해서 이민 가고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 보면서 이런 법이라는 게 진짜 아무리 있어도 그 위에 그 더 큰 공포감 때문에 피해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더 큰 피해 이 부분은 법은 사실은 최소한의 약속을 보장해 주는 거라 그 나머지는 교육과 시민 스스로 이 인성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저는 이래서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계속 순하게 잘 살지만 그거를 더 악화시키는 사람들은 더 이제 네. 다른 사람들이니까 결국 순한 사람들이 그걸 못 버티잖아요. 결국 떠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도망을 가야 될 판이니까 살 수가 없잖아. 매일 집을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가해자가 아니 예의와 염치가 요만큼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못하죠. 아까 그러니까 선생님 법 위에 공포감이에요. 여기 제가 이제 아까 강의해 주신 선생님하고 계속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법은 정말 가장 낮은 가이드라인이래요. 가장 낮은 울타리 수준이고
그 위에서 이제 이게 스스로 불문율이나 관습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런 낭독회나 학교 교육 뭐 이제 이런 거에서 책임져야 되는. 근데 피해를 주는 사람은 이런 교육을 안 받죠. 맞아.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거지. 맞아요. 예. 따뜻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들이나 이런 음. 교육 와서 받지. 저는 아까 제가 읽은 부분에서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청렴해야 한다, 뭐 이런 살짝의 문장이 아니라 우리 납세의 의무 있는데 세금 안 내면 끝까지 와서 추징당하잖아요. 청렴하지 않은 국회의원한테 끝까지 가가지고 왜 추징 안 하는지. 이게 의무인데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군대 가야 하는 아이는 끝까지 가야 하는데 국회의원에게 청렴의 의무가 있으면 끝까지 지키거나 청렴하지 않으면 당연히 저는 상응하는 벌을 받거나 의무를 다하거나 이래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너무 물렁물렁한 거 아닌가 국회의원에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하고 또 특히 더 얘기 나눌 게 있다면 어쨌든 선생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혜원쌤의 이야기를 좀 보태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하고자 하고 있는 일들 자체가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징벌을 주고 하는 부분들이 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비명의 소리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군가 좀 들어준다고 하면 또 다른 형태의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곁을 지켜주는 시민이 좀 되고 싶다는 생각들 때문에 뭐 회복적정이며 중재며 조정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요즘은 좀 한 템포 호흡을 좀 챙기는 것들이 역전이 되는 현상들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징벌을 받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으로 키워지는 게 아니라 징벌 자체가 낙인이 돼서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부분들을 오히려 예방하려는 부분들로 좀 따뜻한 호기심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역전이 되는 현상을 보면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지에 대한 어떤 그런 무기력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줬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에 대한 희망을 좀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길을 닫고 있고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이 와서 이게 왜 중요하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참여를 좀 이끌 수 있는 방법들, 그들이 좀 닫혀져 있는 길을 좀 열리게 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은 없을까? 왜냐하면 악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저항하고 귀를 닫고 오히려 더 커지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어찌됐든 같이 공존해야 한다면 이 부분에서 좀 함께의 지혜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건 없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안타까움으로 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나이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신호등이 동네 골목에 없다가 생겼거든요. 늘 그 횡단보도를 그냥 아무 때나 건너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신호등 하나 생겨서 느닷없이 바빠도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신호등 건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가끔 지켜보면 애들 다 이렇게 손 들고 가잖아요. 불 반드시 지키고. 근데 어른들은 여기 늘 그냥 지나다니던 길인데 뭐 이러면서 그냥 바쁘면 초록불이어도 가고 막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런 거 볼 때마다 하루 더 먼저 이렇게 살았어도 세월이 스승인데 저분들을 존중해야 돼. 늘 이러고 사는데 내가 존중해야 될 어른들은 어떤 모습일까? 나이가 다 들었다고 숫자가 더 흘러갔다고 저분의 체험을 내가 다 존중해야 돼? 저렇게 규칙 안 지키시는데? 이런 생각도 가끔 들면서 오늘 이거 읽으면서 법의 실천은 작은 거부터인데 예, 작은 생활의 습관들이 전체적인 규범들을 만들어가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데 작은 것 소홀히 하는 그 우리 횡단보도 이거 뭐라도 써붙여 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마스크 쓰는 부분이 마스크. 기성세대들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선택의 부분인데 이 날이 처음이고 살아온 지금이 처음인 세대들은
그걸 안 쓰는 걸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른에 대한 것들을 저도 요즘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딸이 이제 저에게 이 헌법과 이제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질문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딸내미가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왜 부모님들은 기성세대들은 지금의 세대가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는 얘기가 기성세대는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고 해보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이 처음이고 현재를 살라고 하면서 비교의 잣대를 들고 이미 불행한 세대라고 상실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자신은 이게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카테고리에 갇혀져 있는 느낌이 되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성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정말 위한다면 그냥 지금 이 순간으로 누리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가. 근데 오히려 사랑한다는 의명하에 그 어떤 그 카테고리에 지워지는 거, 이 부분들이 불행한 세대, 이게 좀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되게 최근에 뒤통수를 세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얘기할 때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야 어른인데 오히려 애가 어른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이야기 듣다 나니까 예전에 한문시간 생각이 나요. 법자가 그 갈것자의 앞에 물수 있잖아요. 물 흐르듯 사는 게 법이래요. 맞아요. 이치. 순리대로 그게 법인 거라고 아주 쉽고 간단한 건데 우리가 자꾸 잊는 거라고. 헌법은 헌자가 법헌자예요, 선생님. 아, 법의 법이구나. 그러면 그냥 살아가는 순리대로 살아가면 네. 물이 돌멩이 있으면 돌멩이 피해서 안 가고 그거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여울을 만들기도 하지만 끌어안고 가잖아요. 그게 순리죠. 그게 법이고. 근데 때론 그 끌어안는 게 낯설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다 뭐 이런 것도 좀 너무 인간적인 의지로 하려고 해서 그러나 포용, 수용, 다양성 뭐 이런 거.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궁금해요. 이거 이렇게 하시고 나니까 어떠셨는지. 그냥 자유롭게. 아니 이거 아니 법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뭐 관심 없이 살았다고 그럴까 그냥. 네, 그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더 이렇게 좀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지. 되게 재밌죠. 저 아까 헌법 그거 할 때 너무 재밌었어. 그 사례. 맞아요. 예. 우리 그 청와대 앞에 눈 부라리고 있는 그 경찰. 근데 저는 살짝 행복했던 거, 그리고 미래가 보였던 건 그게 불편하다고 항의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야, 이 시민 의식 이거 멋진데? 예, 그게 제대로 이렇게 나 이거 불편해요라고 항의하고 접수할 수 있다는 게 멋진 나라라는 생각이.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거든요. 헌법소원으로 변호사가 없으면 헌법소원을 못해요. 개인도.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돼서 좀 복잡해요. 그 국선 변호사는 못 써요? 국선 변호사는 말 그대로 헌법소원 때문에는 안 되고요. 근데 이게 타당하다고 하면은 무료로 할 수 있는 데는 법률공단에서 그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그런 것처럼 시선이 불편해요. 이런 건 안 돼요. 또. 그럼 오히려 옛날이 낫네요. 옛날에 신문고. 가서 두드리고 하소연하고. 변호사비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법 없이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법 없으면 안 돼요. 저는 그걸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정반대인 입장. 재밌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법 있어야 사는 저는 사람. 그게 답이니까 그래서 좀 완전 저 극과 극이죠. 맞아요. 근데 신문고도 요즘에 저는 어른도 어른이지만 청소년들한테 신문고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정말 어른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막 이것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건 다들 어렵다.
변화해야 한다. 걱정과 염려는 태산인데 그 어느 누구도 스탑하거나 정말 변화하고자 하는가 고민만 하고 있지 않은가 여전히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여전히 그 뭐라 그러죠? 입시도 스탑할 수 있는 상황이 오히려 재난이니까 교육의 양도 확 대폭 줄이는 게 맞고 오히려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박수를 쳐줘야 하는데 오히려 지식의 플랫폼, 연결의 플랫폼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게 교수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것들을 쓰게 하고 최소한의 어떤 동의나 이런 절차들도 없이 과다한 지식이 폭발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상당히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 르네상스라고 할 만큼 그 좀 스탑하고 좀 천천히 가는 걸 좀 더 연습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에 대한 미안함, 이 자리가 좀 미안함 뭐 그런 부분들도 좀 표도로 있기는 해요. 우리 저기 태근쌤 어떠셨어요? 네, 오늘 이거 헌법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네. 그냥 더 국회의원들에 대한 좀 원망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선택한 거죠? 아까 그 45조. 네, 네. 그냥 또 마지막 이거 인권선언을 읽으면서 네. 우리 그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한가족 부모 그런 친구들한테도 조금 더 지원을 예산을 좀 그쪽으로 더 하면 좋지 않을까. 멀쩡한 보도블록 예산 쓴다고 까집어가지고 다시 깔지 말고 그런 거 아껴서 꼭 그 예산을 뭐 다 써야 된다고 뭐 연말이나 뭐 중간에 막 그런 멀쩡한 땅 이렇게 뒤집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모르겠어요. 제도적으로 뭐 어떻게 좀 장치를 둬서 그런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그런 친구들한테 더 도와줄 수는 없는 건가. 가능해요, 선생님. 주민자치.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 예산에 대한 심의를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내년부터 실행된다고 하니까 네. 선생님 같은 분이 꼭 참여하셔야죠. 자치위원회로 아니요, 선생님 진짜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게 하거든요. 우리 같은 이런 모임들이 실제로 이런 게 있어라고 공부한 거로 끝내지 말고 세상을 바꾸는데 진짜 참여해야 된다고. 사회복지 쪽 예산으로 쓰고 싶다 이러면 정말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셔가지고 보도블록 뒤집어 엎는 거 그만하고 동네 안에 한가족 부모나 소외계층 이런 분들 예산으로 더 쓰게 해줘. 이런 게 다 실현할 수 있죠. 제가 아무튼 북토크는 제 담당이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전 사실 오늘 공부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렇게 공부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저는 우리 헌법은 전체 저기 아니요. 진행하시고 하시느라고 힘드셨는데 예. 편지쌤 이제 한마디 하시고. 저는 그냥 그 헌법을 무겁지 않고 가볍게 읽었으면 좋겠다. 그게 좀 제 안에 있었어요. 다양한 그 본인들의 결들에 맞춰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 주제를 딱 던졌을 때 제작단 선생님들도 왜 하필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근데 그 무겁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할 당연한 부분이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고요. 어쨌든 그 주민자치 아까 얘기했지만 뭐 국가 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근데 그게 좀 새끼로 느껴지는 것은 시민들이 들러리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정말 권리를 가진 주체가 되려면 어쨌든 기초적인 작업 부분에 있어서 법이나 조례나 뭐 이런 규칙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계속해서 다듬어가는 작업들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 예, 그래서 정말 행정의 들러리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 자체로서의 권한과 유익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희망들을 좀 예,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법이 우리들 안에 지금 법은 다 벌 받기 위한 어떤 규칙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 걸렸다 그러면 다들 피곤한 거를 아는데 사실 법은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인 거죠. 맞습니다. 네, 보호받고 있는 거죠.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아까 헌법을 공기라고 쓰고 자공이라고 썼던 게 공기 없으면 숨 못 쉬고 못 살잖아요. 법이라는 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거를 저는 이제 그렇게 썼는데 법이라는 게 멀지 않고 피부 가까이 숨 쉬는 것처럼 가까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걸 이렇게 주변에 자꾸 알려서 권리를 찾아가는 사회, 실천하는 사회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지원비 또 받아다가 또 받아다가 우리 강사님께 더 긴 강의 그때는 이제 현직에 계시겠죠. 현직으로 오겠습니다. 네. 예, 긴 호흡의 긴 이야기. 호흡의 이야기로 하고 이렇게 뭐 김어준 같이 유명한 사람만 팟캐스트 하란 법 없잖아요. 이게 헌법 팟캐스트처럼 이렇게 이야기 수다하는 거 재밌네요. 하여튼 어제 오늘 애쓰셨습니다. 손바닥 헌법책 북토크에는 조혜연, 이현주, 이승희, 마진, 김근택 님이 동행하였습니다.